네, 안녕하세요. 다한교육 수학 강사 오주입니다. 네, 이제 오늘 사실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아마 현장에 오신 분은 유튜브 링크를 받아보면 달라서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주파수 겹치는 이슈로 인해서 아까 소리가 좀 가가지고 좀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네, 일단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빠진 부분은 없이 제가 꼭 다 전달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장에 오셨던 분은 어차피 아까 다 보셨을 거라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보시는 분들도 다 내용 담아서 보실 수 있게 핵심만 간추려서 좀 짧게, 최대한 짧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보인고 수학 수업을 좀 오래 진행해 온 강사고요. 이제 대치다운 교육에 있을 때는 이제 연합반 같이 진행하다가 이쪽 송파관으로 오면서 이제 보인 전담해서 보인반만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게 보인고 수학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작년에 어땠는지에 대한 것, 제 수업에 관한 홍보, 수업 예시, 자, 그리고 이제 선배들 후기 중에 매우 일부. 이제 제 설명을 몇 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이랑 지지난번에 이제 예비고일 데리고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그 후기들을 낸 거를 싹 다 담아서 페이지 막 10개 넘어가게 이렇게 했었더니, 현장에서 이제 어머님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돌이켜보다, 이건 좀 심했다. 해서 좀 반성해서, 제 입맛대로 몇 개 골라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문제수, 시간관리, 그 다음에 뭐 선행에 관한 거는 요거 좀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점 및 채점, 뭐 흐름, 요건데 뭐 문제수는 이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변화된 적이 없고요. 최근 한 3년 정도는 이제 21문제 해서 15문제 객관식, 4문제 단답형, 그 다음에 2문제 서술형, 60점 만점. 이제 내부에서 점수 조금 달라진 적은 있어요. 예. 서술형 하나에 10점에서 이제 두 개에 3점, 7점 됐다가 5점, 5점으로 됐다가 4점, 6점으로 됐다가 뭐 이런 적은 있는데 문항수 자체는 어쨌든 15, 4, 2 구조에 60점 만점. 이건 최근엔 좀 고정됐고 뭐 올해 뭐 바뀔 수는 있지만 아마 뭐 바뀌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지 않을까 싶고요. 그 60점 만점에 40점은 어디 가냐면 그냥 수행평가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깎이는 거는 그냥 좀 심각한 거예요. 이제 왜 그럴 일은 없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문제 60점 만점에서 점수 갈려서 이제 등급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행은 뭐 기한은 굳이 미리 할 필요 없으면 확통은 여유가 되면 미리 하면 좋고 현재 2월 시점에서는 사실 선행 하나만 했으면 우선해야 되는 거는 대수랑 미적원이고 근데 이제 충분히 해놔서 여유가 되면 확통을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확통을 조금 얘기 드리면은 생각보다 확통을 애들이 잘 못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미리미리 여유가 있을 때 해두시면 당연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처음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쓰면 감점될 수밖에 없는데 하는 포인트들이 있고 제가 그냥 수업 때 얘기를 합니다. 다만 뭐 한 학기 정도만 지나면은 솔직히 이제 못 풀어서 깎였으면 깎였지 이게 잘못 써가지고 깎였다 하는 경우는 웬만하면 없어요. 몇 개만 조금 주의하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24년도는 어땠냐 하면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보인고는 보통은 수학시험이 어려워요. 어려운 학교가 맞거든요. 일반적인 평가를 들어보더라도 수학시험이 어려운 학교가 맞는데 작년 24년은 유독 좀 쉬웠어요. 1차, 2차, 3차, 4차 시험. 그러니까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이 있으면 4차인 2학기 기말을 제외하고는 앞에 3개가 다 쉬웠고 60점 만점도 첫 시험부터 굉장히 좀 한 8명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으며 한 문제만 틀리면 또 이제 몇 점짜리 깎였냐에 따라서 뭐 1등급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1등급이 10%로 바뀌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4% 기준입니다. 예전 1등급 기준. 그러니까 이 학교는 수학과학만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국어는 좀 심각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수학과학 하나는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 많고 그리고 전해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제 전국 모의고사 학교 수학 내신 요걸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학교 수학 내신은 3등급인데 23%까지 가는 이하인데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 수학이 4% 이내 1등급이 된 학생들 거의 이렇습니다. 이 보인고는. 그래서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일단 굉장히 많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뭐 25년도 제가 정확하게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요 문항 출처를 조금 말씀드리면 너무 간단해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모의고사예요. 1학년은 이제 모의고사 학교 프린트를 주로 줘왔어요. 2학년도 어차피 모의고사가 주긴 한데 그게 뭐 EBS 수능 기출에 미래였던 적도 있고 뭐 기타 다른 문제집이었던 적도 있는데 이게 매년 바뀌는데 1학년은 거의 웬만하면 학교에서 준 프린트가 있었고요. 네, 그쪽 모의고사 중요한데 근데 또 학교 프린트 외에 있는 모의고사들도 다수 중요해요.
모의고사 문제긴 한데 학교 프린트에 없는 문제들 뭐 이렇게도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시간 여유가 되면 자이 스토리 같은 거를 좀 미리 접해보면서 풀어보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제 봐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예, 작년 중간고사 문제고 작년 학교 프린트예요. 네, 왼쪽 이제 요거 이제 시험 문제, 학교 시험 문제, 학교 프린트. 시험 문제, 이거 학교 프린트 아닌데요. 예전에 이렇게 보인고에서 나왔던 적이 있는 게, 제가 페이지를 착각했군요. 그거 이겁니다. 이번에 나온 거, 24년 학교 프린트. 학교 프린트 또 말 또 거꾸로 했네요. 자, 요게 이제 보인 이제 예전에 나온 거, 18년도에 나왔던 거, 나온 거. 숫자가 바뀌었어요. 5대 12대 13. 자, 이거 3대 4대 5. 그 앞에 것도 이제 얘기 드리면은 어차피 학표에 있었던 거. 근데 참고로 학표에 있었던 거는 학교에서 안 풀어봤어도 어차피 현장에서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문제였고요. 요거 좀 난이도가 뭐 없는 문제는 아니지만, 뭐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모의고사에서 누구나 준비하면서 풀어봤을 문제라서 크게 어렵지 않게 대비할 수 있는 거. 이래서 작년 중간고사 굉장히 쉬웠던 편입니다. 자, 이게 주요 문화 학생 해설 대상인데, 뭐 아까 실제로 현장에 있는 학생들도 좀 있긴 했었는데, 지금 제가 뭐 그냥 다시 재촬영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녹음 이슈로. 요거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요거 풀어보고 들어야 의미가 있고, 학생 입장에서. 그리고 다 올라가 있습니다, 페이지에. 근데 요것만 잠깐 얘기 드리면은, 이제 복소평면 같은 걸 쓰면 이런 거 해석하는데 되게 편하고, 복소평면이 교과 외 내용이지만, 뭐 저만 수업하는 거 아닐 거고 누구나 수업하겠지만, 이렇게 교과 외적이라도 알고 있으면 시험에 적용하면 편한 것들은 학생들이 반드시 학습하셔야 됩니다. 요런 거 적용하면은 좀 쉽게 풀리는 거, 요런 거 한 번씩 꼭 담아서 보인고에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어떤 모토,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은 이해하지 않고, 그냥 외우게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학창시절부터 그냥 외워라. 정말 싫어했어요. 수학 과목 자체를 떠나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으면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워라 이런 거 없고, 근데 이제 일단 개념 설명 반드시 한 후에, 이해를 시키는 걸 무조건 최우선을 하면서, 이해한 거 바탕으로 어떤 스킬들을 적용 많이 시킬 거고요. 스킬들 적용을 좀 해야 돼요. 시간 안에 풀려면은 분명히 이게 필요하고, 3번은 이제 강사마다 이제 주요점이 다를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풀이가 나와요. 솔루션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풀이는 무조건 한두 가지로 압축돼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학생들을 끌고 갈 거예요. 본인이 한 게 맞더라도 더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풀이, 이해를 바탕으로 거기까지 끌고 오는 걸 목표로 하고, 시험에서 어차피 적용해야 되는 풀은 분명히 한두 가지다. 시간 내에 풀려면. 네. 그래서 이런 모토로 나가는 수업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의 이제 문제집 해설지에 나와 있는 방식들을, 안 좋아요. 뭐 어떤 문제는 효율적으로 적혀 있죠. 어떤 문제는 그냥 텍스트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그림 관계나 그래프 관계로 보여주면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 거를 텍스트로만 쓰다 보면은 조금 어쩔 수 없이 좀 장황하게 길어지는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수업에서는 웬만하면 그 그래프 관계, 기하적인 관계 통해서 압축할 수 있는 거 더 압축하고 더 이해시키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설만 쭉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이 문제에서는 이런 핵심 조건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면, 이런 발문이 있을 때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거를 조금 같이 담아가면서 갑니다. 다만 이렇게 방학 때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서 내용을 적용시킬 때는 이런 해석은 주로 안 하고, 보통 이런 해석은 학기 중에 문풀 쭉 해나가면서 이제 정리해 나갈 때 좀 많이 담아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은, 하이퍼반은 이미 뭐 개강해서 쭉 가고 있는 반이고요. 여기는 이제 시험 통과해야지 이제 입반할 수 있는 반이고, 왜냐하면 여기 좀 속도도 좀 빠르고, 어떤 부분에 아예 개념도, 해설도 스킵하면서 가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수학적인 기반이 돼야지 갈 수 있는 반이라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제 스카이반은 이제 3월 5일 수요일부터 개강하는데, 여기는 무시험 입반 가능합니다. 다만, 시험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 제가 무조건 전화 드려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상담 전화를 드리니까, 뭐 하이퍼반을 목표로 하든 그렇지 않든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스카이반 입반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수요일은 시간이 겹치고 토요일은 달라요. 근데 요거는 재촬영하면서 조금 이점일 수가 있겠는데, 아까 전에 시간이 겹치니까 어머님들 몇 분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잘 모르시겠다고.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수요일은 이제 학교 시험 양식에 맞춘 시험을 같이 봐요. 그래서 같은 해설을 듣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시험지 보고 똑같은 해설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별로 평균 점수 상위 30% 점수 1등 점수 이렇게 가서 아이가 지금 이게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 수 있을지 짐작하실 수 있게
예, 그런 거 평가할 수 있게 이렇게 결과 같이 가고요. 자, 그리고 토요일에 각자 진도가 나가는데 요것도 질문 주셨어요. 각자 진도 나가는 게 무엇이냐? 자, 각자 진도라는 게 다른 단원의 내용을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단원 내용을 다루더라도 저는 이제 컨텐츠는 무조건 둘 다 똑같이 줘요. 컨텐츠의 차별성은 없습니다. 다만 하이퍼반은 각자 진도 나올 때 다르게 되는 내용이 좀 더 킬러 문제랑 고난도 위주에만 맞춰져 있어요. 스카이반은 킬러 문제는 주로 수업 시간에 많이 난다라고 꼭 따라야 되는 필수 몇 개는 보지만 중난이도, 중상난이도랑 고난이도에서 이제 주로 초점을 맞추고 가게 됩니다. 다만 스카이반 학생은 이제 킬러 문제를 목표로 한 학생도 있을 거고 그거를 푼 학생들이 있으면 따로 이제 목표를 잡고 했으면 따로 질문해라. 클리닉 시간을 이용해서 봐주겠다. 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이제 필수 숙제가 아닐 거예요. 컨텐츠에 같이 있긴 하지만 다만 하이퍼반의 킬러 문제 당연히 그냥 풀어와야 되는 숙제입니다. 대치동에서 이제 장기간 이제 수업을 해왔고 지금 이제 송파관에서만 수업을 진행해오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매번 우리가 많다 각 학원에서 주장을 하겠죠. 네, 작년 1학기에 제가 절반 배출했습니다. 4% 기준 1등급. 네, 이게 여러 개에서 주장하는데 합쳐보면 1등급 정원을 넘을 수도 있어요. 네, 거짓 없이 제 이름을 걸고 진짜고요. 네, 선배들한테 이제 입학해서 물어보면 알 겁니다. 자, 그리고 2학년에 현재 스카이반 마감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강의 잘 진행하고 컨텐츠 나쁘지 않고요. 어떤 걸 일단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업 맞춰서 가는데 보인군 맞춤 커리어 선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1학년 지금 올라가는 1학년이랑 무관하지만 올라가는 2학년은 이제 미적 특강이 2월에 있어요. 이게 10일 월요일부터 진행하는데 9번 월수금 나가는데 이제 근데 막상 17일부터 또 이제 신학기 적응 기간에서 애들 학교회가 12시에 끝나거든요. 요때는 9시 반에 시작하는 수업이 1시 반으로 이동을 해요. 제가 보인고 수업만 하다 보니까 요거에 맞춰서 시간적인 거 맞춰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연합반에서 하다가 아직 시험이 남았는데 종강이 좀 빠르다거나 개강 일정이 좀 안 맞다 이런 일 자체가 아예 그냥 없습니다. 네, 이제 내신부터 수능까지 이렇게 목표로 하는 강의고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린 1, 2학년은 그래도 좀 많이 찾아주지만 수능 때는 조금 이탈이 조금 있는 편인데 요걸 잡기 위한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1, 2학년들 커리부터 말씀드리면 요거 특별한 건 없어요. 각 방학에 나가는 건 다음 학기 내신에 대한 거 이렇게 정규에서 다르고 특강으로 그 다음 학기 거 한 단계만 빠르게 이렇게 봐주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건 나중 얘기긴 한데 저는 무조건 시간이 고정돼 있어요. 1학년이 수토고 2학년이 월금 또는 화금이에요. 네. 지금 1학년에 올라가는 1학년 25년도 1학년이 수토지만 26년도 1학년도 수토할 거예요. 2학년 올라갈 때 시간표 요일이 바뀝니다. 자, 요건 이제 짧게 제 홍보인데 요 강의실에서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하는 이 사진이고요. 이제 3학년 애들 사진이에요. 얘네가 2학년 때 찍은 건데 지금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간 친구 학생 수가 실제로는 더 많은데 굳이 사진을 바꾸진 않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떤 연구소 이렇게 진행해서 24년도에 런칭을 했어요. 저는 연구소가 이게 학생 와서 클릭하는 곳이 아니고 이쪽 설명해 오신 분 아시겠죠? 이쪽 큰 사거리에 제 이름 크게 위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은 건물이 있어요. 마치 그 건물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긴 한데 거기에서 학생들은 출입 불가능한 구간이고 이제 보인고 졸업한 친구들 위주로 꼭 보인고 졸업생만 있는 건 아닌데 해서 문양 만들고 교재 개발하고 월급 굉장히 짱짱하게 주면서 인건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소에서 가고 있습니다. 수능 문항 개발, 교재 개발 엄청난 이제 지출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사실 이거는 이제 수능 문항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1학년 내용에 잘 적응을 못해요. 적용을 2학년 때부터 조금씩 적용을 하다가 이제 3학년 거에 본격적으로 담아가려고 이렇게 해서 3학년 수업 좀 안정적으로 이뤄내려고 저만의 컨텐츠를 더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실제로 24년도 동안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 놔서 지금 이제 문항 조금 바꿀 거 바꾸고 손볼 거 해서 지금 출판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누가 많이 찾아주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저만의 작업물을 좀 내려는 걸 하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이게 깨알 어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이렇게 수능 과목에 대해서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게끔 강의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클리닉 관한 거고요. 매번 이렇게 수업 때 시험 때 틀린 거 과제 틀린 거 개별적으로 모아서 줍니다. 근데 요건 저만 하는 거는 딱히 아닐 거고요. 네, 요렇게 해서 이제 틀렸던 문제와 그때 오답률까지 보면서 근데 애들 굳이 이건 신경 쓰지 않지만 네, 그리고 오답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학은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 오답을 안 하면 어차피 틀렸던 문제는 계속 틀리고 맞았던 문제는 계속 맞고 그러니까 어차피 새로운 문제를 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맞았던 건 계속 맞을 거고 틀렸던 건 계속 틀릴 거고
오답은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강조를 좀 드리고, 여기 이제 학기중 컨텐츠인데, 이렇게 모의고사가 워낙에 중요하잖아요. 이게 모의고사 원본이고, 이 몇 년도 몇 월 거다 있고, 이 타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응용해서 나왔는지를 이렇게 딸려서 놨어요. 이게 작업물이 쭉 있고, 매번 갱신합니다. 이제 25년도 친구들이 24년도 버전 것까지 담아서 이렇게 받게 될 거예요. 이거 학기 중에 다루는 거고, 이건 깨알 어필인데, 이거 2학년 문제고, 2학년에 보인 거 실제로 냈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연속이라는 이 워딩만 빼고 살짝 조정하면 1학년 문제로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 함수에서, 역함수랑 응용해서 라고 했는데, 실제로 출제가 됐어요. 요게. 여기서 이미 뭐 나온 문제입니다. 요게 1학년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걸 여기다 넣어놓진 않았고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학기 중에 보인 거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수요일마다 시험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한 손필기를 이렇게 줍니다. 아이들이 복습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다만 지금 방학 중에는 이런 손필기가 좀 안 나가긴 해요. 근데 이제 학기 중에는 이렇게 매번 다 나가고요. 이게 수강욱인데 매번 이제 넣는 건데, 뭐 요거는 맨날 보신 분은 또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23년도에서 제가 이 친구 거 항상 넣습니다. 좀 재밌어서 볼 때마다 약간 욱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뭐 250등에서 80등까지 올려줬는데, 뭐 이거 90년대 살면서 이런 문제, 90년대 문제 가지고 건 처음 봤다. 뭐 좋은 거 당연히 가져와야죠.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다. 당연한 거고요. 애들이랑 밤늦게 있는 거 보니까 배려심도 있다. 배려심이라고 봐주니까 좋고, 저 나이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지 않고 열정은 계속 있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저희 아마 내년에도 이거 또 실어서 또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좀 웃기게 적어서 내서. 그 다음에 높은 질의 양과 문제로 다른 양산형 학원과 비교가 된다. 이제 수업의 질이 훨씬 다르다. 다른 학원은 양으로 몰아붙이지만 다원은 질로 승부하는 느낌이다.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저도 좀 양 많이 주긴 해요. 마치 양은 적고 좋은 문제만 준다 같지만, 좋은 문제만 주는 거 맞긴 한데 양도 좀 굉장히 많이 가고 숙제도 좀 적은 편 아닙니다. 수학은 그렇게 공부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유형과 문제를 보기 전에 뭐 이렇게 되게 한다, 뭐 이런 거고, 24년도 버전 중에서도 일부 보면 얘는 그냥 재밌어서 나왔어요. 얘도 이 친구 뭐 공부 좀 하는데 사회성 떨어지면 보인고 오세요 많은데, 뭐 보인고에 사회성 좋은 친구들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웃기게 써놓은 거 몇 개 뭐 이런 거 좀 넣어둔 거고. 그래서 후기 짤막하게 끝인데, 현장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브로셔 드린 거에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23년 후기, 24년 후기 넣어놨어요. 그럼 막상 여기는 안 실어놨거든요. 후기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뿌려서 아마 보실 분은 좀 브로셔 봐보시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현장에서 강조 드렸지만은 3월 1일에 아이들 이렇게 노는 날, 이제 보통 이제 스케줄 없고 집에 있으면 놀 건데, 오전부터 해서 이제 국영수 주요 과목 해서 보인고 양식에 맞춰서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학 해설까지 할 거고요. 어차피 노는이 와가지고 시험 한번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거고, 참고로 요 말씀을 드리면은, 저 하이퍼반 같은 경우 입반 테스트가 있는데, 이제 요 시험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굳이 두 번 볼 필요가 없고, 다만 좀 거의 다 맞는 수준이어야긴 할 거예요. 그 입반 기준이. 자, 이렇게 하면은 좀 핵심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요건 이제 QR코드로 제가 이제 매년 수능 다음날에 목요일 수능 보니까 금요일에 2학년 수업이거든요. 매번 그때 애들 수능 공통문제 보기 하고 해설하거든요. 예, 그거 바로 다음날 해설한 겁니다. 뭐 근데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 조금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QR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유튜브 링크 뜨거든요. 많이 보시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어쨌든 참조하실 수 있게 이렇게 실어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